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자 등록이 늘면서 평균 3대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판이 커지면서 투표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지방의원 절반 이상이 임기 내내 질의 한 번 하지 않았지만 해외 연수는 의원 1명당 3번꼴로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유기견 보호소가 곧 폐쇄될 예정이어서 유기견 200여 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막기 위해 일부 기독교 단체가 축제 날짜와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하는 등 몇 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등록 첫날 주요 후보 대부분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보다 많은 후보자가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열기도 그만큼 달아오를지 주목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장 주요 후보 3명 모두 등록 첫날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권영진 한국당 후보가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했고 민주당 임대윤,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가 차례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경북도지사 후보도 민주당 오준기, 한국당 이철우, 바른미래당 권오을, 정의당 박창호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대구 교육감 후보는 강은희, 김사열, 홍덕률 3명이 등록했고 경북교육감은 문경구, 안상섭, 이경희, 이찬교, 임종식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 지지율이 크게 올라 지난 지방선거보다 서너 배 많은 90명가량 후보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만큼은 지켜낸다는 각오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대구 기초단체장 4명 등 모두 50명에 가까운 후보를 낼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광역과 기초 지방의회에 진출해 세를 넓힌다는 생각입니다. 무소속 돌풍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 지역 후보자는 모두 313명으로 2대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올해 선거는 경쟁이 더 치열해 3대1에 가까운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낮은 투표율. 대구는 지난 5회와 6회 지방선거에서 50% 안팎의 전국 꼴찌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니까요.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 그리고 무소속할 것 없이 본격적인 표박가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어떤 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방선거 바뀐 점 또 주의할 점을 김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월 13일 7대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입니다. 대구는 투표용지가 7장입니다. 수성구에 산다면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 시의원 비례와 지역구 시의원, 수성구 의원 비례와 지역구 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투표해야 합니다. 김천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해져 투표용지 8장을 받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닷새 전인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없습니다. 외국인 가운데 만 19살 이상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지 3년이 넘고 지자체 외국인 대장에 오른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4,523명입니다. 후보 등록을 한 후보도 30일까지는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고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끼리의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과 그리고 또 미리 하게 되면 선거운동 과열 현상이 나타나서 다른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기간과 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로 봐서도 여러 가지 관리기간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일반 유권자들은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제한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20명을 초과한다든가 컴퓨터 자동 동보 통신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은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등 소품을 활용할 수는 없고요. 일반인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차비나 수고비, 음식물 같은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례 발의와 의정 질의 현황을 봤을 때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관광성 외유로 많은 지적을 받아온 해외 연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대구 8개 구군 의원들이 다녀온 해외 연수는 356건으로 의원 1명당 3번씩 해외 연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 절반 이상이 질의 한 번 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해외 연수를 가지 않은 의원은 단 5명으로 4.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북에서도 871회 해외 연수로 의원 1명당 3번씩 대구와 같았습니다. 해외 연수를 가지 않은 의원은 9명, 비율로 보면 3%에 불과합니다. 물론 해외 연수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됐다면 다행입니다만 해외 연수 지역을 보면 유명 관광지 위주로 짜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혼자서 연수 지역과 일정을 정하는 나홀로 해외 연수가 제법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연수 보고서를 보면 방문 지역 의회나 행정기관 교류는 전혀 없고 깊이 없는 수박 거달기식이었다며 스스로 크게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유성이라는 내용들도 사실은 없어놨었는데 지난번 해외 봉사는 또 본질적으로 해외 연수라고 얘기하면 좀 그래요. 예. 근데 하여튼 그 영역을 제가 한번 넓혀본 거예요. 제가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유럽은 어떤가 싶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갔고. 그 지역에 있는 의회라든지 뭐 이런 행정기관 방문. 혼자 가니까 그거는 못하죠. 의정 활동의 기본인 조례 발의나 의정 질의는 가뭄에 콩나듯 했지만 해외 연수만큼은 누구 할 것 없이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문화축제를 여는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 앞에서 4박 5일 동안 밤을 샌다. 이 4년째 반복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서 옆에 천막 한 개가 들어섰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4박 5일을 이러고 있던 겁니다. 더구나 이런 풍경은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3일 열릴 대구 퀴어 문화축제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한 겁니다. 성소수자들 축제를 막기 위해 일부 기독교 단체가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혐오 세력들이 계속해서 집회 신고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을 서서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축제 30일 전인 2018년 5월 24일 새벽 0시. 집회 신고하겠습니다. 4박 5일을 기다려야 했던 집회 신고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원하는 코스, 대구 백화점 주변으로 해서 8개 정도의 행로를 다 집회 신고를 냈고요. 퀴어 문화축제는 서울에서 시작해 지역에서는 2009년 대구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3년 전 경찰은 행진을, 대구 중구청은 야외 무대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고 일부 반대 세력은 축제 중 오물을 던졌다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지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격려를 하고 모두가 다 온 세상이 당신들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주는.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퀴어 축제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고 퀴어 축제 당일에는 인근 공원에서 반대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폐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유기견 200여 마리가 보호받고 있는데 모두 안락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팔공산 중턱에 자리한 한난의 보호소는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사설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이곳 운영자 신상희 씨는 17년 전 반려견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진 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대구시 보호소 폐쇄로 많은 유기견을 떠안은 데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버려진 개들이 이곳으로 몰렸습니다. 이곳 한난의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은 모두 250마리, 대구 경북권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최근 관할구청이 한난의 보호소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변 민원이 잇따른 데다 가축 사육금지 구역에 이런 대형 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당장 수용할 시설이 없고 대체 터 마련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이전할 것도 지금 엄두도 못 내고 뭐 진짜 시청에서나 구청에서나 땅만 임대만 해줘도 제가 이전할 마음이 있어요 지금. 대구시 동구청이 최후 통첩이라며 제시한 날은 다음 달 18일. 그때까지 입양자를 만나지 못하는 유기견은 결국 안락사될 처지입니다.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데려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안밖에 저희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보호소의 수백 마리 개들은 지금 시한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김영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의 정치 변화를 위해 반자유한국당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김영기 후보는 보수 일당 독점구도를 청산해야 대구가 바뀌고 살아난다며 민주당과 무소속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에 대해 반자유한국당 연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구시장뿐 아니라 광역기초의원들까지 정책 연합은 물론 후보 단일화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 후보의 부인이 건설사로부터 헐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이 일에 주 후보가 관여됐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준하경 후보 측은 진정을 낸 A씨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사실과 다른 정치적 음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모두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영주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자유한국당이 영주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등 5가지 경선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22대를 자기 휴대전화에 연결해 모두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김경용 대구은행장 내정자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는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은행장 선임을 추진하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주주총회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도 진행 중인 수사와 검사를 빨리 결론 내라고 시민대책위는 촉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구은행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차기 은행장 후보 선임을 강행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5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으로서 유권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현안을 찾아내 중요 의제로 다루고 후보자 뒤쫓기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주제가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과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의 차질을 빚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7월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체마다 평균 6.1명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응답은 25%였고 대책이 없거나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곳이 20%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러시아 월드컵 본선 첫 경기인 6월 18일 스웨덴전부터 거리 응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이나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일대에서 6월 24일 멕시코전과 27일 독일전도 거리 응원을 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